자, 오늘도 여러 변수와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 시장 한눈에 보면서 전략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트자문의 인성익 고문, JH파트너스의 서재홍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 13일까지도 길면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를 얼마나 더 누릴지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고모님, 개표 상황을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우리가 많이 공유하면서 지금 저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한참 먼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땅덩이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단 말이 뭔지 알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우위가 어느 쪽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관련 섹터나 종목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뉴스 보면은 워낙 박빙이라서 뭐 1%도 차이가 안 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세하다 얘기하기는 좀 예측하기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알래스카가 이제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각으로 한 2시쯤에 이제 끝나면은 이제 개표가 이제 이미 딴 쪽에서 서부 쪽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다면은 아마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가 되면은 좀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뭐 그 전까지는 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지금 몇 개 지금 경합주 한 7개 경합주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경합된다는 펜실베니아를 기준으로 해갖고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게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보면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유리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뚜껑이 출구조사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개표가 되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진짜 시장이 좀 요동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트럼프가 되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 해리스가 되면 어느 쪽이 유리하다. 우리가 보통 예측하는 그 어떤 섹터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예상보다 거꾸로 나왔을 때 그거의 여파가 한쪽에서는 완전히 좀 상승 국면을 갖다가 다시 하락으로 반전시키고 하락했던 것들이 다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길게 보면은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길게 보면은 뭐 13일 전 투표 후 13일이 지날 때까지 우편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아마 내일 오후 늦어도 모레면은 뭔가 윤곽은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상당히 좀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좀 그런 쪽과 연관이 안 되는 쪽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런 쪽과 연관이 돼서 좀 소외됐던 것들이 상당 예상 외로 또 강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를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분석도 공존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견은 좀 어떠신지, 만약에 지수가 진짜 오르면 저희 그때 매도 기회로 봐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 도와주시죠. 네,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소가 된 상태거든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대선 전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대선 전까지 기다리면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커졌던 부분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오늘은 대선 당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마주에 대한 부분 편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선 이후에 결과가 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일단 대선 주사위가 던져지면서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또 FOMC 회의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대선 결과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그러다 보니 더 추가적인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고문님,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내일
모레 이제 FOMC 금리 인하 발표를 해요.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뭐 거의 뭐 98% 정도가 금리 인하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0.25 퍼센트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 영향은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받은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또 대선과 연관해 갖고 크게 또 요동칠 거예요. 하지만 예상대로 0.25 정도에서 정지했는데 B컷 정도로 만약에 또 한다 그래도 그것도 이제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겠죠. 근데 뭐 거꾸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거의 뭐 100%, 98% 정도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크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아무래도 지금 그 금리 인하 상태, 그러니까 금리 FOMC의 결과보다는 아무래도 대선 영향이 더 큰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 조금 좀 우리 시장을 바라본 그 미국 시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 좀 유리한 쪽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지금 아무래도 그 달러화의 강세, 그다음에 미국의 급체 금리의 급등, 요건 두 가지는 전부 다 트럼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에서 달러의 강세가 계속 유지될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국채 금리 어떤 하락 부분을 예상했는데 그게 지금 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트럼프의 우세를 지금 예상하는, 그리고 뭐 가장 잘 맞춘다는 그 베팅 사이트에서는 또 트럼프 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일단 지금 시작은 트럼프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예상 외로 아마 다른 반전이 있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다. 그러고 우리가 보통 트럼프 쪽을 강세를 들 때 우리 주가를 어느 쪽으로 봐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강세는 이제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나라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1억 원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얼마 전까지 1억 200만 원인가 올라갔다가 9,200만 원 빠졌다가 다시 강세를 해서 어제 오늘 강세를 보면서 거의 9,9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나왔는데 그 비트코인도 상당히 트럼프 수혜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말, 뭐 트럼프는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 재건주 이런 쪽도 지금 얼마 전부터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 그다음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네 나라는 자기 지키라, 방위비 분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주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다라는 쪽에서 아마 트럼프 관련 우세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어느 쪽이 수혜를 받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인 적도 그거 영향을 받은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이제 뭐 헬스케어, 메디케어, 화장품주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뭐 자국에서 만든 뭐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뭐 그것도 수혜를 준다 안 준다 얘기가 많은데 해리스는 그건 관계 없거든요. 기존의 바이든 정책을 연결할 거니까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또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혜를 네. 받으면 2차 전지는 수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게 지금 공매도 수준이 상당히 많아요. 공매도가 거의 9.8% 수준의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수준에서 저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공매도가 다시 매수 쪽으로 돌변할 때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면 상당히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 수혜를 입을 쪽으로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서 본부장님은 이 시점에서 어쨌든 앞서서 조언 주시기로는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주셨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고모님이 말씀하신 제약바이오 2차 전지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보는 섹터는 좀 다르다. 아니면 투자 전략이 또 개별적으로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고 말씀드린 거는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성장주 위주로, 실적주 성장주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럴 때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트럼프 관련주들, 해리스 관련주들 이런 거 중에서는 사실상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산주 쪽이 그래도 가장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도 지금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이 겹치는 그런 쪽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주 쪽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변동성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도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리스크가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실적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뜨거운 이슈들 먼저 점검을 했고요. 이게 뚜껑이 열리고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스크가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주제를 좀 좁혀서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섹터, 종목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간밤에 큰 이슈가 되었던 건 다시 한번 갓비디아로 등극한 엔비디아의 소식입니다. 장중에 $140를 넘기기도 했고요.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편입 효과, 여기에 탄탄한 수요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건데요. 고문이 의미 있는 건 시총 1위 자리도 1위인데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인텔이 빠진 그 자리에 엔비디아가 쏙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지수 추종 펀드들의 매수 가능성이 제기되던데 엔비디아의 연속적인 상승 어디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측 못하겠어요. 엔비디아 가격이 지금 어제 급등을 해갖고 지금 거의 $140까지 네. 왔거든요. 이게 지금 연초 대비해서 지금 몇백 올랐는지 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가능성은 뭐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장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년에 AI의 확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수요, 공급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대선과 관계없이 그 성장성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3조 4,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00조. 삼성전자의 시총이 지금 500조가 지금 안 되잖아요. 500조 안 돼서 상당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4,700조. 애플을 지금 근소한 차로 제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애플 한번 제쳤다가 다시 이제 제친 결과예요. 그다음에 다우지수 편입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선과 관계없이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엔비디아 월드라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계속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아마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 어차피 하이닉스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거 상승세는 유지됐고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까지 좀 연결이 되는데 네. 소프트웨어는 조금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주가 좀 오르면서 따라 올라가는데 실적이 워낙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엔비디아의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거와 연관된 SK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다.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서 본부장님이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엔비디아의 내년 매출이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보다 44%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뭐 44%면 거의 50%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반도체주들도 이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쉬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엔비디아 상승만큼 국내 반도체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국내주들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국내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로 양분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HBM 관련해서 지금 하이닉스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제 직접 엔비디아의 수혜주인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는 하이닉스를 일단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제2의 하이닉스를 찾는 것보다는 그냥 하이닉스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차별적으로 접근한다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제2의 SK하이닉스를 찾지 말고 하이닉스 자체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조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도와주세요, 본부장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팔란티어도 호실적을 보였고요. 아스테라랩스도 강력한 실적 호조로 반도체 AI 자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글로벌 AI 관련주들은 이렇게 잘 가고 실적도 좋은데 국내 AI 관련주들은 작년 말에 그 챗GPT 나왔을 때였을까요? 그때 한번 반짝 급등하며 고점을 높이고는 1년 차트를 보면은 계속 하락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팔란티아랑 우리나라의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를 비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런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으로 해서 여태까지 엄청나게 높은 펄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AI주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오히려 팔란티아거든요. 그만큼 사실상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그런 가능성만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게 그게 뭐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또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에는 우리나라 그런 AI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형성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교는 미국과 국내 AI 관련주들 비교가 좀 자체가 어렵다. 네. 네, 이렇게 조언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모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AI 그리고 반도체 이게 지금 파생돼서 점점 관련주들이 많이 확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전력기기는 어때요? 사실 전력기기는 대선 관련해서도 누가 당선되든 계속 잘 갈 겁니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AI가 확장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 있을 때 같이 올랐고 반도체 쉴 때도 올랐고 나홀로 계속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의 급등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 전략 도와주시죠.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쪽도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오르긴 하지만 이렇게 시세를 못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전력기 같은 경우 뭐 내년 같은 거 뭐 AI가 하고 데이터 센터 확장 뭐 여러 가지 전력 소비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게 이제 원전까지 들먹이고 소형 원전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왜냐하면은 해리스 쪽에서 그러니까 해리스가 만약에 될 때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해서 수혜를 본다 그러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트럼프 쪽에서는 원전 쪽을 또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관련주들은 계속 보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전력기기 역시 계속 봐도 괜찮겠다라는 분석 더해졌습니다. 자, 현재 10시 20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변화의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 구간 시장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까지 시장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이 상승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AI, 전력, 원전까지 시장 함께 상승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10시 20분 구간 어떤 종목들이 등락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의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HPSP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이번 주 초 ST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급증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추가 소식을 전하자 무려 10% 가까이 장 초반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매각 본격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몸값 4조에 대한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현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HPSP 접근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미증시와 한국에서 AI 관련된 기대감이 되살아나자 전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원전, 또 G2 파워가 현재 13% 넘게 급등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원전 협력 강화 합의 소식이 들려오자 그간 문제, 우려로 제기가 되었던 웨스팅하우스 문제도 한시름 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전일 대통령실에서는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일감 11조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점까지 불씨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미증시에서도 대선 개표 결과가 집계가 되면서 이 대선 관련주로 꼽히는 섹터들은 급등락까지 예상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미증시의 이슈와 국내 증시 이슈와 결합했을 때 원전 관련주 현재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AI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증시에서는 AI 연결 칩을 만드는 아스테라 랩스라는 종목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로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 AMD, 인텔까지 함께 급등을 했는데요. 결국 앞으로 AI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기술을 무인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현 구간에서 AI 투자해도 적합한 시점이 맞는 건지 오늘 정확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장 당일 하한가 또는 20% 넘게 하락하는 종목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 오늘 당당히 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 70% 육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를 보면서 역시 100대표는 다르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아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비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더본코리아의 주가를 체크해 보면서 현 주가의 흐름은 어떠한지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한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10시 20분 구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오늘 증시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HPSP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그리고 지금도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도 재료 있게 강세를 보이는 유일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재료는 이렇죠.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 이게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고모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접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오늘 윗골이 달고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거래가 대량으로 터졌어요. 오전 중인데 거의 500만 주. 가장 최근에 거래 터진 게 700만 주. 11월 1일 날 터졌는데 오늘 500만 주. 후장까지 간다면 거의 한 1000만 주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꼭지로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분 매각인데 이게 지금 대주주가 이미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가 대주주의 40%를 갖고 있고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EST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적 싸움을 했는데 거기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때 승소를 하면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매각 얘기 나면서 추가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반도체주가 실적이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 회사 실적이 작년에도 거의 950억, 올해도 한 900억대 이상 뭐 1000억까지 가까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다. 향후에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은 지금 반도체 주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재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재료가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량 거래 재료 소진 그러면은 내일 좀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향후에는 좀 갈 수 있는데 일단 단기 꼭지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역시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주도 지금 꿈틀대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한미 반도체를 많이 보잖아요. 한미 반도체도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심을 저변적으로 가져보자라는 거고, HPSP는 일단 재료가 지금 다 나온 상태에서 급등을 하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에는 상승 가능성에도 무게를 충분히 둘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자면은 보수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HPSP. 자, 일단 지금도 9%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며칠간은 좀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나타냈었죠. 더본코리아, 백종원의 회사로 잘 알려진 이 기업이 오늘 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89%까지 올랐고요. 현재도 60%대 강세입니다. 일각에서는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백종원이 18년도에 한번 실패한 이후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도전한 걸 성공시키고 있다. 이에 사업성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에 나선다면 오늘이야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보유하셔서 이제 수익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 일단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사실상 수익성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그런 더본코리아의 그런 성장 스타일로 봤을 때는 외형은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물음표가 좀 많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장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쪽으로 많이 수급이 몰리는 모습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그럼 좀 어떨까요? 신규 상장주라서 그리고 오늘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지만 시장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조금만 더 길어진다면 또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진다면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개별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개별 장세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종목 장세가 열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게 만약 급등이 안 나왔으면 신규적으로 접근하는데 부담이 없겠지만 지금 상태는 이미 급등이 60% 넘게 남았다면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다. 더본코리아 투자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원전주가 이런 시장 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최근에 SMR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있으면서 원전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전 수출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관련주 가운데 BHI가 4.9%로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우리기술, 오르비텍, 두산 에너빌리티 등도 각각 2에서 3%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고문님, 원전주는 사실 꾸준히 볼 쪽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력 때문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늦춰지면 나만 탑승을 못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좀 비중 늘려볼까요? 저는 원전주 계속 좋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해리스가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원전 수혜주 상당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해리스가 된다 그래도 뭐 풍력 태양광 쪽이라면은 원전은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자고 오늘 같은 경우는 G2 파워가 아주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는 뭐 G2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쪽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시 30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시장 움직임 어떻게 감지되고 있는지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의 향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좀 줄여내는 것도 포착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 중심으로 사고팔고가 이어지고 있는지 수급의 참견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